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초 역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 단위예요. 기본적으로 단위가 필요하겠죠. 그건 어디냐? SI 단위예요. 국제 단위에서 기본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몇 개냐? 7개예요. 자, 길이는 미터.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쓴다. 질량 킬로그램. 그다음에 시간 초. 그다음에 전류 암페어. 그다음에 연력학적 온도 해가지고 켈빈을 써요. 그다음에 물질량 해가지고 몰 해가지고 몰, 그다음에 광도 해가지고 칸델라 이걸 쓴다. 자, 여기에 기본적인 기본 단위잖아요. 이거를 유도 단위로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단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유도 단위다. 자, 측정 단위의 머리 약자 해가지고 이건 접두어라 그래요. 접두어. SI 접두어. 그래서 데카, 헥토, 킬로는 10의 3승이다. 메가는 6승이다. 이렇게 3승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카, 센티, 밀리.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마이너스 6승, 나노, 마이너스 9승. 이렇게 간다는 거. 피코, 펜코, 아토. 이런 게 있다. 자, 길이에요. 길이는 우리 미터로죠. 자, 1미터는 100cm, 그리고 1000mm, 그리고 1인치는 2.54cm, 1pt는 30.84, 30.48. 자,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부피는 면적 곱하기 길이로 하면 길이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1m의 세제곱은 1000리터다. 그리고 1kg랑 똑같다. 자, 보면 1cc는 1cm 세제곱이랑 같고 1ml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의 6승 cm의 세제곱 cc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10의 6승 ml랑 같다. 자, 여기 질량이 있고 여기 중량, 무게가 있어요. 질량은 매스예요. 즉 질량은 물질이 지닌 고유의 양으로 측정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우리 질량이라 해요. 중량은 보통 무게라고 하며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이다. 그래서 질량에 이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중력은 그 고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질량과 달리 변할 수 있다. 그런 값이다. 그래서 1kg의 물체에 9.8m의 가속도를 받는 힘을 우리 1kg 포스 9.8N이라 한다. 자, 즉 우리 힘은 F는 MA잖아요. 이거는 킬로그램 단위고 얘는 가속도예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래서 1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9.8 뉴턴이란 단위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포스는 중력 가속도를 말해요. 그래서 9.8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한 게 밀도다. 그 다음에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나와요.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한 힘이에요. 어떤 단위 면적에 작용한 힘, 면적. 누르는 힘이죠. 이게 압력이죠. 우리 이걸 파스칼이라고 한다. 자, 여기 표준 대기압이라고 있어요. 자, 온도가 0도일 때 우리 수은주 수직 높이가 760 mm의 제곱 유지하는 압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일기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 이 평상시 공기의 압력을 우리 대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압을 이 같은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760 mmHg 14.7, 10.332 mH2O, 그 다음에 101.3 kPa, 그 다음에 1332 kg 포스 퍼 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1.013 바.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쓰냐? 우리가 펌프에서 옥내에서 물을 끌어서 물을 쏠 때 다 이런 압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사시험 문제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시험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 압력의 구분. 시험에서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 보시면 이 절대 압력이 뭐냐?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한 측정 압력. 완전 진공, 이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진공. 이 밑은 진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예. 여기까지는 진공이 되는데 이 밑은 더 이상 진공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진공이라고 쓰고 게이지 압력
국소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압력으로 압력계가 지시하는 압력이다. 즉 대기압을 0으로 본 압력. 대기압을 0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측정한 것을 우리 게이지 압력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공 압력은 대기압보다 작은 압력에서 진공계에 지시하는 압력. 대기압이 작은 곳에서 측정한 압력을 진공 압력이라 한다. 그래서 결국 계산을 어떻게 나오냐?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계, 절대 마진.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절대 압력이 만약에 절대 압력이 10이다. 그다음에 대기 압력이 5다. 그러면 게이지 압력은 뭐냐? 딱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압력이 10이라 했죠. 10은 딱 대기압 플러스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x. 그러면 게이지 압력은 5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온도 볼게요. 온도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온도는 상대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가 있다. 여기 절대 온도가 있어요. 근데 상대 온도 안에 섭씨랑 화씨가 있는 거예요. 섭씨는 자, 우리가 0도에서 100도까지 해가지고 자, 100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화씨는 32도에서 212도 해가지고 180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시험에서는 얘랑 이렇게 변환해라 할 수 있냐 그거를 묻거든요. 자, 그게 바로 서양인 프랭크 씨는 동양인 구호 씨보다 32살이 많다. 이렇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거예요. 이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섭씨 30도를 주고 화씨로 바꿔라. 그럼 바로 F는 9, 5, C 30도 더하기 32 32살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오죠. 여기에다가 또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절대는 켈빈과 랭킹이 있다. 켈빈은 섭씨에다가 273도를 더하고 랭킹은 F에다가 화씨에다가 460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RF46, RF460 하면 더는 거죠. 그래서 화씨의 값을 여기다 더하면 랭킹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무차원수. 무차원수는 즉 차원이 없다. 즉 단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비중은 어떤 기준의 밀도분의 질량의 밀도잖아요. 단위가 없죠. 이런 거죠. 어떻게 외우냐? 레이 관점, 푸관중, 코관탄, 마관탄, 외관표, 오압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법칙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보일, 샤를, 그 다음에 보일, 샤를, 뭐 게이로삭, 아보가드로, 이상기체 방정식, 그레이엄 확산 요렇게 있어요. 요거를 쉽게 또 가져갑시다. 자, 기체의 법칙에서 자, 보일러 법칙이 나와요. 보일러 법칙. 자, 여기는 보온으로 외우면 된다. 즉 얘를 일정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즉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런 통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1기압으로 누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4리터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 제가 2기압으로 누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리터가 나와요. 그럼 여기 4기압으로 누르면 얘는 1리터예요. 자, 이것처럼 압력이 점점 세질수록 여기 부피는 줄어들잖아요. 자, 이것처럼 이게 보일러 법칙이다. 그런데 이 두 개 곱해요. 1 곱하기 4, 2 곱하기 2 다 똑같이 곱하면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게 보일러 법칙이다. 그래프는 압력이 높으면 부피는 작아진다. 압력이 높으면 부피는 작아진다.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림입니다. 자, 샤를의 법칙은 자, 샤랍으로 하면 돼요. 샤랍. 즉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정비례한다.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자, 그래서 T1, V1은 T2, V2랑 같다. 보일-샤를 법칙, 기체의 최적은 항상 V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정비례한다. 보일-샤를 법칙 일정하다. 자, 게이샤기의 법칙 해가지고 기체가 반응할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소모된 이 부피는 생성된 부피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대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물을 만나면 두 개의 H2O가 된다. 그래서 이게 2대 1대 2. 수소와 산소와 물의 이런 간단한 정수비가 이룬다. 이게 게이샤기의 법칙입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우리 전 시간에 했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같은 모든 기체는 동일한 수의 분자를 갖는다. 즉, 단위 체적당 분자수는 일정하다. 표준 온도에서 22.4L의 체적에는 6.3 곱하기 10의 23개의 분자가 있다. 이걸 우리 몰이라고 하죠.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에요.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어떤 이상기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즉, 가상의 기체를 의미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 P, V, N, T, 압력, 부피, 몰, 온도 이런 걸 다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얘를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얘를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얘를 구해라. 얘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압력이 어떻게 되냐? 얘를 세 개를 주어지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P분의 nRT다. 왜? 우리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했어요. 보일에서. 그 다음에 온도 샤를 해서 부피는 온도에 비례했고 그 다음에 몰수에 또 비례해요. 여기 추가적으로 기체상수 R만 더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공식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N은 몰수예요. 어떤 기체의 몰수는 어떤 n분의 w 해가지고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은 n분의 w구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자, P분의 nRT. n은 n분의 w랑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공식도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P는 압력이에요. 부피는 V, N은 몰수, R은 기체상수.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요 P가 압력, 뉴턴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럴 때 파스칼일 때, 뉴턴 미터일 때 요 기체상수 R을 8.314로 써라. 아니면 얘가 ATM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1기압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땐 0.82로 기체상수를 이걸로 적용해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g을 1기압 20도씨에서 기압하면 몇 부피가 체적이 되냐? 그거예요. 자, PV는 nRT를 써요, 그냥. 그 다음에 이 V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체적. 그래서 V는 P분의 nRT.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R을 모르잖아요. 왜냐? 몰수를 알아야 되니까. 자, 몰은 n분의 W라 했잖아요. 이건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분자량 H2O는 2 더하기 16 하면 18이 되죠. 18g per 몰이에요. 그 다음에 10g이라고 했죠. 10g 해줘요. 그러면 여기처럼 0.56 몰이 되는 거예요. R은 구했어요. N은 구했네요. 그럼 바로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자 보세요. 1기압이잖아요. 1기압. P가 1기압이잖아요. 1ATM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상수를 0.08로 한다.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먼저 이거 n부터 할게요. 0.56 곱하기 R은 그래서 0.08이에요. 그 다음에 이 T가 그냥 120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273 더하기 120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0.018 미터 3승이 나온다. 18리터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해가지고 기체 이 확산 속도는 분자량이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제곱근에 반비례. 제곱근에 여기 A죠. 여기 반비례하죠. 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밀도도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체의 법칙이에요. 자, 유체는 우리가 액체랑 기체가 있다 그랬죠. 고체는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는 이 세 가지 원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 보존의 법칙이 있다. 질량은 연속 방정식으로 할 수 있다. 에너지 법칙은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할 수 있다. 운동량 보존은 운동량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연속 방정식 갈게요. 유체의 흐름에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적용시킨 방정식인데, 즉 이 배관 내에 흐르는 유량은 단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일정하다는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면적을 구할게요. 그럼 면적은 그냥 단위만 볼게요. 미터의 제곱이에요. 어차피 면적이니까. 속도 곱하기 미터 퍼 세크예요. 즉 그러면 초당 얼마만큼 유량이 나가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초당 나가는 유량이 얘는 좁잖아요. 좁아도 대신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결국 나가는 양이나 들어오는 양이나 이런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연속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정상 유체의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질량은 동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의 유동에 있어서 적용시킨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여기는 에너지가 세요. 즉 배관 내 임의 어떤 두 점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기본 가정이 있다. 정상적인 상태여야 된다. 그 다음에 비압축. 어떤 압축했을 때 압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점성, 끈적이지 말아야 된다. 왜냐? 마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점성이 없어야 된다. 비점성이 된다. 임의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존재해야 된다. 자, 요 그림 보시면 이게 유체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어떤 유선상으로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어떤 에너지, 위치나 그런 압력은 다 동일하다, 합성 같다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베르누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떤 지점에 여기든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이든. 그래서 여기 압력, 속도, 위치 에너지. 여기도 똑같이 이 지점이라고 했을 때 압력, 속도, 위치 에너지가 결국 같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아시겠죠? 결국 이거는 이 단위를 환산해 보면 미터로밖에 안 나와요. 이 미터는 우리 1기압은 뭐 10.332 미터, 그 다음에 101325 뭐 파스칼 이런 압력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펌프 소방차에 물을 올려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압력까지 계산할 수 있는 그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일단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압력, 속도, 위치 에너지가 있다. 압력, 속도, 위치 에너지가 있다. 자, 힝클리 공식 갈게요. 힝클리 공식은 연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즉 연기층의 이 하강 시간을 아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냐? 20살은 아프지 야호. 20살은 아프지 야호. 20살은 아프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A는 실의 면적이에요. 면적. 그 다음에 P는 어떤 물꽃의 둘레예요. 이렇게 둘레. 대형이면 12, 중형이면 6, 뭐 4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둘레라 이거죠. 이거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다. Y는 뭐냐? 연결층까지의 높이, 청결층까지의 높이. 어떤 공간에 화재가 났잖아요. 여기서 이 청결층, 여기 깨끗한 층이죠. 이걸 청결층까지의 높이까지 요거를 Y라 랜다. 그러면 H는 층고 여기 이거를 H라 랜다.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개념만. 그래서 20살은 아프지.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막 이런데 막 집어넣고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연기 생성량 보겠습니다. 연기 생성량 0.188 PY123. 자, 연기층의 생성량 해가지고 생성량은 0.188의 PY2분의 3이에요. 자, 연기의 발생량은 이 P는 아까 봤죠? 불꽃의 둘레. 그 다음에 Y는
연기층의 높이, 청결층의 높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화재실 온도에 따라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온도계를 이용하는 측정한다.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계량 단위 있냐? 온도는 당연히 기본 단위 있는 거죠.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이건 아니죠. 자, 섭씨 30대 랭킹입니다. 랭킹은 RF460. 그냥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죠. F는 어떻게 하냐? F는 95C. C는 30도죠. 30 곱하기 더하기 32살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더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끝난다. 자, 2018년 영도시 1기업에서 밀폐된 지하실에 화재가 났는데 400도까지 올라갔대요. 화재로 인한 공기 분재량은 동일하고 모두 이상체로 거론될 때 압력은 뭐냐? 저는 그냥 PV는 NRT예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NR은 주어진 조건이 아예 없잖아요. 버려요. 그리고 부피도 없잖아요. 밀폐되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P는 T예요. 그래서 T 바로 두 개니까 T1, P1은 T2, P2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해주면 되죠. T는 절대암도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73분의 1기압일 때 273 더하기 400도라 그랬나요? 400이죠. 그래서 X죠. 똑같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PV는 NRT로 가시면 돼요. 자, 영도시 1기압에서 부피가 이거래요. 근데 기체 질량이 딱 22g, 분재량 얼마냐? 이산기체로 가정한다. 딱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PV는 NRT예요. 무조건 이산기체. 근데 분자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바꿔주세요. PV는 M분의 WRT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는 어떻게 구하냐? 273도 절대온도라 그랬죠? 더하기 0도 하면 되고, R은 1기압이니까 0.08이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W, 이거는 질량이죠. 22g. 그 다음에 압력은 1atm 쓰고, 부피는 11.2.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M에 대해서 풀면. 자, 공기와 한론 일상공기의 기체에서 한론 일상공기에 비해 공기의 확산 속도는 약 몇 배냐? 공기는 이렇게 분자량을 주어졌네요. 자, 우리 그래야의 확산법칙 V, A, V, B는 루트 질량이라 했잖아요. 반대로 루트 제곱근의 루트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A고 얘는 MB다. 그래서 얘가 공기 얘 한론일 때 그럼 바로 하면 되죠. 공기가 29, 149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계산기 쓰시 푸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힌클리 공식 보면 연기 하강 시간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고르래요. 자, 우리 20살은 아프지 했죠. 자, 20살은 아프지 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루트 야호. 그래서 얘는 면적이라 그랬어요. 바닥 면적. 그리고 얘는 둘레 길이, 화염 둘레 길이. 그 다음에 얘는 청결층, 얘는 층고라 그랬죠. 그럼 다 풀리는 거죠. 화장실의 높이 있죠. 층고. 그 다음에 청결층의 높이, 화염의 둘레, 얘 P죠. 요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예, 이상 감사합니다.